열차.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통일열차 알파고 신하씨 외신기자, 이용주 외신캐스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알파고 씨는 2주 만에 만나요. 별일 네. 없었습니까? 없어요. 바쁘진 않았어요. 뭐 나름요. 네, 나름요. 네. 아주 말을 길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너무 투명하게 중요한 얘기들 해야 되니까. 말을 아껴두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뭐 기분 나쁜 건 아닌. 전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정도 친해지도 않았는데 뭐. 이게 중동 스타일이에요, 사실. 그런 굉장히 거예요? 쿨하거든요. 그분 쪽 분들이 쿨해요. 네, 저는 굉장히 알파고 씨 저 따뜻하고 나이스한 사람. 아니 한번 회식 자리에서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건데 뭐 갑자기 회식 좋아하는구나. 회식 하는 것보다는 솔직합니다. 네, 솔직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이용주 캐스터는 마가 모자를 쓰고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조만간. 아니 미국 오늘, 여행 가실 건데 뭐. 일단 트럼프 얘기를 오늘 또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미국 비자 받을 때 트럼프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미국 비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곧 월드컵이니까 저 미국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오늘 친미적인 발언이 많겠네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친미하기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트럼프가 다 우리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또 KBS니까요. 네. 이제 폭스뉴스 CNN 안 보고 우리 KBS만 보고 계시더라. 진짜요? 가짜 뉴스 조심하십시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얘기 뭐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미국이 정말 이란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는 겁니까? 뭐 일단은 뭐 외신 캐스터부터는 네네 주시고.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틀 전에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에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이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은 이 항공모함 한 대가 거의 330m 정도로 엄청 큰 항공모함이고 예. 승무원이 6,000명이 들어가는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거든요. 근데 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호위할 수 있는 전함도 한 7, 8대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한다면 한 나라 자체를 그냥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가진 이 함대예요. 네. 근데 이 링컨호가 이란 앞바다로 가고 있다. 여기서부터 일단은 조금 굉장히 무섭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를 향해서 시간이 다 되어간다. Time is running out.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란 수뇌부가 지금 조금 굉장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트럼프 흉내낸 겁니까 지금? 네. 국내에선 제가 제일 잘합니다. 네. Tremendous. 아유, 오늘 두 분이 은근 또 경쟁 구도로. 예. 아니 트럼프 흉내 낸 거 어렵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래요? 900개 단어만 잘하시면. 맞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항공모함 네, CNN이랑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사건, 이 항공모함이 이제 가는 것을 떠나서 이게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구체적인 타격을 선별하는 수준까지 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타겟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란 지도부나 뭐 안보 당국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전면전으로 갈 것이냐, 뭐 요거를 지금 가늠질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까지도 그렇다면 이거를 예전에 베네수엘라처럼 굉장히 순식간에 하룻밤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또 다른 작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이걸 또 그럴까? 그렇게 베네수엘라처럼. 이제 베네수엘라처럼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베네수엘라처럼 아야툴라 하마니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는 수박이 한 3명 정도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이제 수박 뭔지 아시죠? 수박이 뭐예요? 진짜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네. 그런 이제 배신자들.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그런 사람 한 3명 정도만 꼬시면 되는데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 3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저 아나운서를 시험해 보는 저 외국 사람은 제가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네. 저 약간 순간 좀 당황해서 수박이 어느 나라 말이지? 예. 약간 당황했어요. 맛있잖아요. 네. 네, 계속해 주세요. 네. 물론 이란 수박이 더 맛있긴 한데 사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란에서는 아야툴라 하마네이를 제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미국이 이렇게 무슨 누구를 제거하는 작전 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냥 납치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근데 죽인다면 그 자리에다가 앉을 사람이 오히려 더 매운맛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한다면 이제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지도자이니까 그 사람 그 매운맛을 막아주는 지도자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제거되는 순간부터는 이란이 진짜 전면적으로 나설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물음표이고 그래서 이제 군사 전문가들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정도 병력으로는 일단 이란이랑 전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병력으로 더 많이 와야 돼요. 거의 더 많이 가야 된다? 이라크전만큼 와야 되는데 그만큼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미국의 그 전략이 뭐냐? 미국은 이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고 싶은 것들은 뭐 일단 핵 개발은 금지인 거 기본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 상황이고 사실은 협상이 좀 약간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탄도미사일에 대한 규제예요. 이제 이란한테는 너 탄도미사일 이제 개발하지 말고 이미 개발했던 그 2,000m, 3,000m 했던 것들을 다 빼. 이란도 하는 말이 아 그래요? 그러면 나라 열쇠도 갖다 드릴까요? 그건 못하겠다. 우리가 지금 그 단도미사일들 때문에 니네들 쫄았으면 우리랑 지금 뭘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팽팽한 분위기인데 그래서 미국이 협상이 안 되면 수집되는 정보들 위주로 이 단도미사일들이 모여 있는 장소들하고 그리고 공장들하고 좀 약간 하루 만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번 군사 작전을 해가지고 이 단도미사일들의 70-80% 정도를 무력화시키는 무력화시키는 거가 지금 협상 테이블 위에 있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란이다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12일 전쟁 때는 이제 미국이 특별한 비행기로 그 제일 센 미사일을 사가지고 이제 핵이 개발되는 그 군사 기지를 복격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대로 안 됐대요. 아니다. 네. 거기는. 네. 그러니까 우리 알파고 기자 얘기대로라면은 수박처럼 배신자가 없는 한, 네. 이란에서는 이제 베네수엘라 많지 않는 한 항상 있어요. 뭐 있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처럼 뭐 이렇게 딱 집어서 빼오는 그런 작전은 이란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레짐이었어요. 단순히 하나의 1단계 정권을 잡은 거고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그 이후로 너무나 열심히 숙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란에서 유일하는 세력들은 진짜 매운맛이다. 조금 매운맛이다이지 그 다른 세력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정열한다 결합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조금 더 뭐 물론 이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또 통 계산이에요. 누가 석유를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수박 찾기가 쉬워요. 이란 같은 나라에서 비교적으로 힘들어요. 특히 고위급에서.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시위는 일단은 좀 진압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게 저희가 진압 아니면 진정? 진정과 진압이 혼동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진압하는 사람들이 시민들 머리에다 대놓고 총을 쏘고 그러니까요. 뭐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서 시위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말로 싹쓸이. 순 우리말이라는 거는 순 우리말 맞죠. 어디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싹쓸이.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위는 약간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란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이 시위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시민들이 글을 올려서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건데 그것까지 없애려고 그 문서가 그 이번에 나왔던 이란 관련된 시위 그 문서가 하루에 3번씩 사라져요. 그러니까 누가 올리면 사라지고 누가 올리면 사라지고.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뭐 시위를 진압하면서 뭐 드론이나 뭐 친이란 성향의 외국 민병대까지 동원했다. 뭐 이런 소문까지 들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파고 기자 최근 좀 업데이트된 이란 내부 소식. 이제 이란이랑 관련된 전문가들이랑 연락을 하자면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는 3,000명이잖아요. 사망자가. 네, 근데 이제 반이란 세력이 이제 이란 인터내셔널 이란 언론사가 있는데 그분들은 좀 약간 과정이 너무 심하고 가끔씩 좀 선전도 하니까 믿을 수가 없지만 걔네들 하는 숫자는 3만 명이에요. 3만 명. 여기서 3천 명이냐 3만 명이냐 중요하진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뭐 물론 정권으로 나는 교체시키겠다고 해서 무기 들고 밖에 나가면 그 사람 어느 정도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갈 건데 근데 단순히 빵 사러 갔는데 시위랑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 좀 핵심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란 정권이 이제 두려워했던 거 뭐냐면
진압 과정에서 이 중도파 원래 자기 찐 지지자 세력이 있을 거고 한 20, 30 많으면 35% 네. 그리고 본인들이 싫어하는 소수민족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왕당파 세속주의자들 이분들은 한 20, 30%일 텐데 이제 이 중도파는 삶은 보수적인데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덜릴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거는 걱정해요. 왜냐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때요. 이거가 핵심인데 이거를 지금 알 수가 없죠. 이건 유사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란이 원하는 거 유사시가 터지지 않는 거. 유사시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갑자기 미국이 진짜 공격을 핵심적인 한다?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이란 사회를 통제하는 거는 메시지라는 이란 혁명 수비대 안에는 사복을 입고 사회를 통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군인인지 뭐 아닌 민간인인지. 아니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빵집 아저씨예요. 아니면 뭐지 구두로 닦는 아저씨예요. 아니면 뭐 종립자부 아저씨예요. 근데 실제 사실은 신분은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말이에요.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20만 명 넘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란의 핵심인데, 근데 이제 미국이 갑자기 이 사람들이랑 관련된 핵심적인 그 장소들을 다 폭격을 하고 그 이란 혁명 수비대하고 사회 사이에 있었던 그 연결 통로라고 해야 되나 그거 이제 파괴됐을 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반정부 시위 다시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란이 너무나 세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란의 그 미국에 있는 모든 군사 기지들은 기본이고 이스라엘이 개입하든 안 하든 이스라엘 수도를 무조건 공격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네가 가서 미국을 설득하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나와서 우리 알파고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모든 이란인들이 이 반정부적이진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그 분위기는 뭐 반전되거나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란에서도 이제 진정부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 분위기 이 나쁜 추억을 빨리 좀 약간 잊을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지지 활동을 좀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여론조사 같은 것들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뭘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란 인구 너무 많아요. 거의 1억이거든요. 뭐 9천 얼마인데 여기서 1,000만 명 진정부 사람 있어도 이란에 있는 이 신정 체제가 이 사회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무기가 없는 한, 그 반정부 세력한테 무기가 없는 한. 지금 이란이 이번 계기로 엄청나게 그 이란 방송을 보시면 그거 있어요. 반정부 세력들을 제포하고 반정부 세력들의 하는 진술을 듣고 그 진술대로 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다는 걸 다 방송국에서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보셨죠? 이거는 반정부 시위 아니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제 레짐 체인지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맞기도 맞아요. 왜냐하면 소수민족들은 특히 틈이 생기면 독립하려고 하니까 이런 저런 나라들로부터 무기를 받아서 유사시를 대기하는 소수민족들의 독립단체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얼마나 이걸 속출했는지 색출했는지를 우리가 모르죠. 근데 지금 이란 경제 상황도 뭐 안 좋은 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당시에 1달러당 145만 리알 정도였어요. 근데 어제 사상 처음으로 160만 리알을 돌파했거든요. 뭐 빵 하나 살려고 그러면 뭐 돈 뭉치를 들고 가야 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이란의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친정부든 반정부든 사실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없으면 사실 그건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서 이 경제 붕괴로 인해서 반정부 시위가 한 번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친정이고 반정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생활과 내 가족의 이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알파고 기자는? 사실 이걸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클 루비오가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조문회에 나왔거든요. 조문회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물어봐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미국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시각이 엇갈려요. 오케이 이란이랑 뭘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우리는 어떤 작전을 짜고 들어갔는데 예상치 않는 일이 벌어지면 중동이 완전히 왜냐면 이라크 정도
예전에 미군이 이라크에 들어가고 이라크에서도 엄청 헤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미군도 죽었고 그리고 IS 뭐 알카이다도 나왔고 진짜 아수라장이 됐는데 근데 이라크는 그 정도라면 이란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이라크이란 나라에 족보가 없어요. 이라크가 1차 대전 이후에 그 오스만 제국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아랍 부족들한테 영국이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마. 그러면 이 정도 땅을 제가 저제선 니네들 나라로 만들어라 해서 생긴 나라지 역사적으로 이라크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없었고 이라크에 있는 사람하고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촌동생들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생긴 나라예요. 근데 이란은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민족하고 땅하고 나라이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이라크전 같은 모습이 벌어지면 이라크전이 일으켰던 파극보다 훨씬 더 큰 파극을 일으킬 거니까 미국도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을 냅두면 이란이 갖고 있는 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미국이 지금 이란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배경은 뭡니까 그러면? 일단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미국이 이 물밑 접촉, 오만 뭐 이런 나라를 통해서 이란 수뇌부랑 좀 대화를 해서 협상을 이끌어내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협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3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우라늄 농축의 영구 중단과 폐기.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뭐 우라늄 뭐 이런 그런 거 다 폐기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탄도 미사일 수령과 사거리 제한. 미사일 지금 니네 지금 막 지구 반대편까지 날릴 수 있는 미사일 같은 거 일단은 그거 자제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 중에 하나도 들어주는 게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이란이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없죠. 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뭐 탄도미사일이나 핵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이란의 지금 이 신정전체를 사실상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두 다리예요. 미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 네, 그렇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요거를 빼면은 자기들 무너지는 거 알고 미국도 요거 빼면은 이란 무너져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협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대화가 완전히 안 된 거 아니고 이제 오만 그리고 튀르키예를 통해서 미국의 메시지들이 이란한테 가고 이란도 튀르키예하고 오만을 통해서 미국이란 이제 아예 대화는 없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친미 성향의 국가들을 통해서 예, 아니면 중립 오만은 중립적인 나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방금 전에 방송 도중에 이제 삭스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일부 우리 시청자분들은 불쾌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불쾌하다는 단어가 문제는 없어. 괜찮습니다. 예. 그 단어가 이란 언론에서 그리고 외부 언론에서 나왔던 단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왜냐면 이란 정부는 이번 반정부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을 역대급으로 좀 약간 진짜 적으로 봤어요. 예전에도 이제 반정부 시위 일어났다가도 소수민족들이 일어나고 마찰이 있었고 또 몇백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 너무 조직적으로 나와서 경제적인 문제였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은 단순히 시민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이란 언론에서 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란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우리 한국 언론이 서양 언론에 넘어가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이란이 핵이 없어요. 이란 종교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하는 말도 있고 소리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슬람에서는 술하고 돼지고기 금지잖아요. 하람이라고 하잖아요. 금지. 네. 이란의 종교 지도자 알리 하마네이는 핵인 하람이다라는 법령이 있어요. 즉슨 이란은 헌법상으로 핵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란 안에 있는 혁명 수비대 세력에 있는 그 매운맛 장군들이 사실은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살짝 삐진 감정이 있어요. 우리는 벌써 핵을 개발했었다면 이 정도로 미국한테 갑질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핵을 개발하지 않게끔 하시냐 이 어르신이. 근데 제 보기에는 그 종교 지도자는 이제 종교적인 마음으로 아니면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고 오히려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의 설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핵을 개발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북한 취급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지금 이 정도로도 너무 힘든데 북한 정도의 경제 제재를 당하면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아마 그렇게 법령을 한 거고 그리고 법령을 한번 내면 그건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죽어야 다른 지도자가 나와야지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보기에는 이 종교 지도자가 죽었을 때 다음 그 자리에다가 다른 종교 지도자가 왔는데 그는 매운맛이다.
그럼 그 사람이 핵 개발 허용해주면 어떡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 이란 정권이 놓인 선택의 기로는 핵폭이냐 아니면 미군의 공격을 받아들이느냐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란하고 미국 사이에 협상이 안 되는 거 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는 단도일 미사일이에요. 단도미사일. 단도일 미사일 포기하라고 했는데 이란은 그걸 포기할 생각도 없다. 그리고 미국하고 이란이 이미 예전에 2010년대 저기에는 오바마 정권 때는 핵을 포기했고 그걸로 이제 경제 제재가 풀렸고 근데 트럼프가 와서 핵만 포기하면 뭐해? 단도미사일까지 내가 포기해야지 하고 핵 포기했었던 그 협상 내용을 다 파기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핵이 아니고 단도미사일이에요. 단도미사일이다. 왜냐면 이스라엘 때리려고 핵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단도미사일 이미 이란이 지난번에 잘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인 게 그동안에는 뭐 미국의 정권을 뭐 누가 잡았든 간에 이란의 입장은 이거였거든요. 야, 우리가 핵 개발 지금 할까 말까. 애매하긴 해. 약간 이러면서 약간 좀 간을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2기로 당선되면서 트럼프는 예측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란도 지금 속이 답답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동안 우리가 했던 전략, 할까 말까 전략이 이거 통하지가 않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궁금한 거는 정말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을 할 것이냐, 군사적인 수단을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외 시각들이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한테 했듯이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마두로를 납치해 오기 전에 한 3개월 동안 그 앞바다에 이 전함들을 띄워놓고 그랬죠. 거기 이제 지나가는 배들을 이제 격추시키고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간을 봤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주식시장 끝나자마자 이제 작전을 갑자기 해가지고 마두로를 이제 잡아오게 된 겁니다. 이게 트럼프식이에요. 약간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쳐서 이 당황하게 만들기. 그거를 지금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란 앞바다에 가서 전함들 딱 배치해 놓고 한 몇 개월 기다렸다가 하메네이가 이제 좀 괜찮나? 어깨 좀 펴볼까 할 때 뭔가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이걸 보고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베네수엘라 아니니까 우리 손박 하나만 압류하기만 해봐. 니네들 카타르에 있는 군사기지 물파도로 만들겠다. 무서워. 알파고시. 에이 중동은 좀 살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설레발 통일열차 이용주 외신캐스터 알파고 신하 씨 외신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